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전선로의 용어 중 틀린 것은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변전소가 있고요. 이 변전소로부터 맨 처음에 나온 선을 우리는 급전선이다 라고 합니다. 급전선. 이 급전선에서 분기한 요 선을 우리는 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간선으로부터 분기한 선을 우리는 분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급전선과 간선이 만나는 요 점, 여기를 궤전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어 중 틀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번에 보시면 궤전점에 간선과 분기선의 접속점, 간선과 분기선의 접속점은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가 아니라 궤전점은 급전선과 간선의 접속점이 됩니다.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용어를 읽어보면 분기선, 간선으로부터 분기한 배전선로의 가지 모양으로 된 선로다 라고 되어 있고, 간선은 급전선에 접속되어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거나 분기선을 통하여 배전하는 선로다 라고 되어 있고, 급전선은 배전용 변전소에서 인출되는 배전선로의 최초의 분기점까지의 전선으로 도중에 부하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선로를 우리는 급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고압 배전선로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배전용 변전소, 그 다음에 급전선, 간선, 분기선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루프 배전의 이점은 무엇인가? 루프 배전 볼게요. 전선이 경제적이다. 이거는 뭐예요? 가지식, 수지식, 방사식에 대한 내용이죠. 증설이 용이하다. 농촌에 적합하다. 이건 다 뭐예요? 가지식, 수지식에 대한 내용이다. 전압 변동이 적다가 이제 루프 배전의 이점이 되겠죠. 1번부터 3번까지는 가지식에 관한 내용이고, 4번이 루프 배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루프 배전은 우리가 환상식이다라고 하는데, 전압 강함이 전력 손실이 작고 공급 신뢰도가 향상되고 대신에 부하의 증설이 어려우며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의 적당한 곳은 부하 밀집 지역입니다. 농촌이나 어촌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가지식이 적당합니다. 다음 문제 5번.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의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 변압기를 연락하는 저압선의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고압 선로가 있고요. 고압에서 변압기를 여러 개 연결을 해서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애들이 구분 퓨즈라는 것을 이용하죠. 요거를. 요게 이제 저압 뱅킹 방식인데, 이 캐스케이딩 현상은 하나의 곳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가 다른 곳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변압기 1차 측에 있는 퓨즈와 구분 퓨즈 중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얘네들이 먼저 차단되게끔 하게 되면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명칭이 뭐냐 이거죠. 이 문제에서는 구분 퓨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깜빡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아니고요. 저압 간선의 전압 강화는 줄어지나 전력 손실은 줄일 수 없다. 전압 강화도 줄어들고 전력 손실도 감소가 됩니다. 캐스케이딩 현상에 염려가 있다. 3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부하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특징을 보면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 경감, 플리커 감소, 신뢰도 향상, 캐스케이딩 현상에 대한
정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부하 밀집 지역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전력계통을 구성할 때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의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사고가 다른 곳으로 확대되어 다른 건전한 변압기도 차단되는 현상을 우리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라고 하죠. 저압선 고정에 의해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8번 문제. 망상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망상은 우리는 네트워크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부하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있죠. 전압 변동이 작고요. 인축 감전 사고가 적어 농어촌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 망상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도시에 필요한 거죠. 환상식보다 무정정 공급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특징을 보면 전압 강화, 전력 손실, 경감, 무정전 전력 공급 가능, 신뢰도 향상, 특수한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필요하다. 대형 빌딩이나 고밀도 부하 지역에 적합하고요. 설비가 복잡화로 인해 인축 접촉 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맞는 얘기입니다. 9번.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정전이 적고 전압 변동도 적고 인축의 접촉 사고가 적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8번 문제에서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설비의 복잡화로 인해 인축 접촉 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크다.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10번 문제. 삼상 3선식 배전선로의 1선당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압이 뭘로 되어 있어요? 상전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삼상 4선식에서 지금 전압 V가 상전압이니까 전력은 어떻게 돼요? P는 3VI잖아요.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 곱하기 3. 그쵸? 여기가 상이면 여기 3이죠. 근데 1선당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3상 4선식이니까 1선당 전력은 4분의 3 VI가 되겠다. 그럼 이 4분의 3이라는 건 0.75가 되겠네.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2선식 대비 전선 한 가닥당 송전 전력이 최대가 되는 전송 방식은 이때 선간전압, 전류, 역률, 거리가 같고 중성선은 전력선과 동일한 굵기이며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역률은 1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에 대해서 한번 전력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선간전압이 같다 이거. 그럼 전력은 얘는 VI가 되고요. 얘도 VI가 돼요. EVI가 되는 게 아니라 단상 3선식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상 3선식 이렇게 나눈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V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여기가 V란 말이에요. 선간의 전압이 같다 이거예요. 선간, 선과 선, 중성선이 아니라. 그럼 얘는 부하가 얘 두 개 합친 게 VI랑 같다고요. VI 이렇게 쓰셔야 된다. 삼선식은 루트 3 VI 얘도 루트 3 VI 선간전압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1선당은 얘는 선이 두 가닥이니까 이제 2분의 1 되는 거고 얘는 세 가닥이니까 3분의 1 되는 거고 얘는 세 가닥이니까 3 루트 3 되는 거고 얘는 네 가닥이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는 0.5 되고요. 얘는 0.33 되고요. 얘는 0.57
되고요. 얘는 0.4 얼마가 돼요? 3 정도 되나? 0. 정확히 계산해 보면 0.43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선당 전력 공급 능력이 가장 큰 것은 얘가 되네요. 0.577 이렇게 돼요. 삼상 삼선식이 가장 크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다 2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1, 0.66, 얘는 1.15, 얘는 0.86 이렇게 되겠다. 그럼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얘는 0.66, 1.15, 0.86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아까 이게 2V가 되면 그 선과 중성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2가 된 게 2배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33 이렇게 돼요. 2배가 되면 1.3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선간전압이 같다라고 하면 요 3분의 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가 되는 전송 방식은 삼상 삼선식이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12번 문제. 송전전력, 송전거리 전선로의 전력 손실이 일정하고 같은 재료의 전선을 사용한 경우 단상 2선식에 대한 삼상 3선식의 1선당 전력비는 얼마인가? 우리 방금 1.15다라고 계산을 했죠. 1.15.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동일한 전력, 동일한 선간 전압, 동일한 역률로 동일 거리에 보낼 때 사용하는 전선의 총 중량이 같으면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의 전력의 손실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얘는 두 개가 있잖아요. 상전압 기준. 얘는 선간전압 기준. 선간전압. 구분하셔야 돼요.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얘는 8분의 3 되고요. 얘는 4분의 3 되고 얘는 상전압 기준일 때 3분의 1 여기는 그냥 1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삼상 3선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전력, 역률, 거리가 같을 때 사용 전선량이 같으면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의 전력 손실비가 어떻게 되는가? 이때 4선식의 중성선의 굵기는 외선과 같고 외선과 중성선 간의 전압은 3선식의 선간전압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요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성선과 외선과 중선선 간의 전압이 선간전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전압, 얘는 상전압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전압 V와 요 삼상 3선식의 V가 같다 이거. 그럼 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의 전력 손실 B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거로 나누면 얼마냐 이거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4분의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2선식에 대하여 단상 3선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소요 전선량이 작아지죠. 얼만큼? 8분의 3배예요. 8분의 3배. 소요 전선량은 작아집니다. 중성선에 퓨즈를 설치하면 안 돼요. 퓨즈 용단 시, 즉 중성선에 설치된 퓨즈 용단 시 경부하 측 전위가 상승, 즉 전압에 대한 불평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성선에는 퓨즈를 쓸 수 없습니다. 2번도 잘못됐고
110에서 220V 부하 사용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두 개의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2번 맞는 내용입니다. 전압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서 저압선 말단에 전력용 콘덴서가 아니라 저압 밸런서를 설치하죠. 저압 밸런서.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16번. 단상 3선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압 불평형이 우려가 되므로 뭐를 설치해요? 저압 밸런서를 설치합니다. 중성선과 외선 사이에만 부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중성선과 외선 그리고 외선과 외선 두 개 모두 부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성선에는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고 전선량이 절약이 된다. 8분의 3배가 된다. 단상 2선식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단상 3선식의 배전 방식 중 가장 큰 단점은 전압의 그러니까 즉 부하 불평형 시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단상 3선식의 큰 단점이고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저압 밸런서를 설치를 하죠. 18번 문제. 교류저압 배전 방식에서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단상 3선식입니다. 20번 문제.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의 부하 전력, 전압을 같게 했을 때 단상 2선식의 선로의 전류를 100%로 보았을 경우 삼상 3선식의 선로의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압과 전력이 같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상 2선식에서는 전력이 VI잖아요. VI. 삼상 3선식에서의 전력은 루트 3 VI죠. 그쵸? 그럼 얘는 단상 2선식이니까 1, 2라고 쓰고 얘는 삼상 3선식이니까 3,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삼상 3선식의 전류는 얼마이냐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V 없애고 자 얘네가 같다 이거예요. 전력이 같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I 3는 루트 3분의 1 I 1, 2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값이 0.577이에요. 그렇죠? 57.7% 즉 단상 2선식 전류에 비해서 57.7% 즉 58%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전압 3300에 105, 105의 단상 3선식 변압기에 60A 60%, 50A 80%의 불평형 늦은 역류 부하를 걸었을 때 총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단상 3선식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1차 측의 전압이 3300이다 라는 것이고 2차 측에는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때 전압이 여기에 105V, 여기도 105V다 라는 거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보면 하나는 60A에 역률 0.6이란 얘기고요. 여기에 흐르는 것은 전류 50A에 역률 0.8이다 이거예요. 이때 전체 총 유효전력은 얼마이냐? 유효전력은 V, I,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하의 유효전력은 105 곱하기 60 곱하기 0.6이고요. 여기에 있는 부하는 105 곱하기 전류 50, 역률 0.8 돼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7,000 얼마인가? 7,980W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거의 8kW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러니까 유효 전력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이 회로만 그려볼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21번 문제. 공장이나 빌딩의 전압을 220에서 380으로 승합하여 사용할 때 승합 이후로 가장 타당한 것은 승합의 이유로 전력 손실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승합을 하게 되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고 전압 강화도 줄어들고 송전 거리도 멀어지고 또 동일한 거리라면 전선의 굵기를 얇게, 작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승합 효과의 가장 주 목적은 전력 손실의 경감이 있습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감소하게 됩니다. 22번. 전압을 루트 3배로 하면 동일한 전력 손실률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몇 배가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조금 알아두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R입니다. 근데 전력 손실 K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 대해 전력 손실이기 때문에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럼 전압이 V가 루트 3배가 되면 전력은 요거의 제곱배니까 3배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에서 전압을 루트 3배로 하면 동일한 전력 손실률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이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의 제곱인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인 배전선로의 저항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에서 역률 1일 때의 저항 손실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전력 손실은 저항 손실이 전력 손실인 거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죠? PL은 역률 코사인 제곱 세타에 반비례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배전선로의 손실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전력 손실을 감소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전력 손실을 감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압을 바꿔주거나 또는 역률을 바꿔주거나 그쵸? 전압을 조정하거나 역률을 개선하거나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한다. 부하의 불평형이 방지가 되면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중성선의 전력 손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 불평형을 방지함으로써 전력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중접지 방식과 전력 손실과는 무관합니다. 25번 문제. 송전전력, 송전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단면적과 전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이 식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이 식이 나오겠죠. 그다? 그럼 여기에서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와 얘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A는 반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나머지가 다 같을 때 얘와 얘는 서로 뭐 한다고요? 반비례한다.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면 단면적은 작은 전선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자. 동일한 부하 전력에 대해서 전압을 2배로 승합하면 전압 강화율, 전력 손실률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그럼 공식 적어 보겠습니다. 전압 강화 2는 공식 적어 보면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그럼 여기서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압 강화율 입실로는 V제곱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그럼 여기에서는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력 손실률 K라고 하는 것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 R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력 손실율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2배가 되면 전압 강화는 2분의 1, 전압 강화율은 4분의 1, 전력 손실률은 4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 찾아보시면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선로의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선의 단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선비는 감소하죠. 전선비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전압을 높이면 전선 굵기를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전압이 높으면 절연을 잘 해줘야 되겠죠. 절연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애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애자가 많이 들어가면 무겁겠네요. 그럼 철탑의 강도도 높여줘야 됩니다. 즉 지지물의 강도도 높여줘요. 즉 건설비가, 지지물에 대한 건설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애자 및 지지물의 건설비는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는 1번에 대한 그래프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전압이 증가하면 전선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만 지지물과 애자에 대한 비용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28번 문제. 직류 송전 방식이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피 효과에 의한 송전 손실이 없다. 그죠? 직류에서는 표피 효과가 없잖아요. 주파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표피 효과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잡음이 적다. 통신선 유도장에는 뭐예요? 얘도 맞아요. 오메가 ml 3i0. 얘도 주파수 없잖아요. 선로에 대한 절연이 쉽죠? 교류는 루트 2배잖아요. 절연이. 무조건 다 루트 2배. 왜? 시류값, 최대값. 정류가 필요 없고 승합 및 강압이 쉽다. 이거 잘못됐네요. 직류 같은 경우는 정류를 해야 되고요. 승합 및 강압이 어렵습니다. 교류에 비해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8번. 직류 송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류 송전에서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에서는 L과 C가 없단 말이에요. 주파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전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뭐예요? 유효전력이다.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역률이 항상 1로 되기 때문에, 그죠? 왜? 유효전력만 있으니까. 송전효율이 좋다. 직류 송전에서는 리액턴스라든지 위상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도상 단점이 없어진다. 직류에 의한 개통 연계는 단락 용량이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교류 개통의 차단 용량도 적어진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